저는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는 대학생 남자입니다. 저는 학창시절 있는 듯 없는 듯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다른 집 어머니들하고 비교하면 나이가 훨씬 어리다는 겁니다. 엄마는 학창시절 남자친구와의 실수로 저를 갖게 되었다 합니다. 당시에 나이가 19살이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다 학창시절 동네에서 예쁘기로 소문이 자자했다 해요. 같이 걷고 있으면 누나와 동생 사이로 오해받을 정도로 동안이기까지 하죠. 저희 집은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인서울만큼은 가고 싶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하는 동안은 밥 먹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상받듯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꿈에 그리던 대학에 가는 거라 저는 남들보다 더 대학 생활에 관심이 많았었죠. 저희 어머니는 집을 떠나 서울에서 타지 생활을 하는 것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침 엄마의 고등학교 친구분이 서울에서 살고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한 번씩 들려서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자취방도 그 아주머니 덕분에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듣기로는 아주머니도 결혼을 일찍 하셨지만 성격차로 지금은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나름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 돈을 벌면서 싱글라이프를 즐기면서 지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엄마지만 아주머니 미모가 장난 아니시더라고요. 뽀얀 피부에 또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특유의 눈웃음이 너무 매력적이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이 들었습니다. 아줌마라고 부르기에는 무척이나 뛰어난 외모 덕분에 어색하더라고요. 겉으로 보면 몇 살 차이밖에 안 나는 누나로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강렬했던 첫 만남을 뒤로하고 아줌마는 감사하게도 2주에 한 번씩은 잘 지내는지 서울 와서 고생한다고 밥도 몇 번 사주셨습니다. 그런 아줌마를 보면 볼수록 제 감정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만 해도 단순히 엄마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줌마에게 이상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줌마의 나이는 40대 초반이었지만 아줌마의 나이는 말이 40대지 솔직히 20대 여자친구랑 걷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운동을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몸매도 너무 좋으셨죠. 복장도 항상 남자들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의상을 입으셨고 제가 느꼈던 첫 느낌은 젊은 직장인의 아주 세련되고 예쁜 전형적인 서울 여자 같다는 느낌이었죠. 저는 저를 잘 챙겨주는 아줌마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이 컸었고 엄마한테도 아줌마가 잘 챙겨주셔서 밥도 잘 먹고 있고 아주 잘 지내니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생각해보니 아이러니한 게 활기가 넘치는 여자들이 가득했지만 그런 여대생들에게는 호감이 가지 않고 성숙한 느낌의 아줌마한테만 자꾸 마음이 끌렸던 게 신기하네요. 그때 당시에는 아줌마는 2주에 한 번씩 원룸에 들려 직접 용돈도 주시고 학교 생활도 재밌게 하고 있다면서 엄마한테 안부 연락을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줌마에 대한 제 마음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서 일부러 더 바쁘게 살면서 이상한 생각을 떨쳐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5월 달쯤 중간고사가 끝났죠. 아줌마께서 시험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면서 맛있는 밥 한 끼 제대로 사주시겠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좋다고 말했고 학교에서 아줌마를 기다렸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비싸 보이는 외제차를 타고 오셨는데 기분이 날아갈 것 같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강남아 플레이스에 있는 엄청나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건물에 도착을 했는데 아주머니의 여유로운 모습에 압도되더군요. 평생을 1인분에 3영원짜리 냉동 삼겹살 먹다가 1인분에 몇만 원씩.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그렇게 저는 꽃등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삼겹살만 먹다가 1인분에 몇만 원씩 하는 고기를 먹으니 무척 신기하고 떨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꽃등심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줌마는 웃으시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보고 술은 잘 마시냐 물어보더군요. 제가 여태 살면서 취해본 적이 없다 말하자. 그러면 시험 끝난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볼까 하시면서 술을 시키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소맥을 마시고 싶다고 하면서 소맥을 마시자고 했어요. 아줌마와 저는 소맥을 한 잔 두 잔 말 없이 마셨습니다. 오랜만이어서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와 술을 마시면서 만나게 된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년 전에 결혼을 했었어. 결혼을 하고도 바쁜 생활은 내가 생각했던 결혼과 너무 달라. 결국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많이 외롭다면서 너도 나랑 있을 때만큼은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더니 대학교에 들어가서 여자들도 많이 만나고 좋지 않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큰둥하게 대학 생활은 그게 그거인 것 같다고 말하며 오히려 학교에 있는 것보다 아줌마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설마 내 말에 기분이 나쁘면 어떨까 걱정하면서 봤더니 아줌마는 내심 기분이 좋은지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피식 웃는 모습을 보니 술 기운이 있는 기분 좋은 상태로 더 오랫동안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슬슬 배도 부르니 아줌마는 그만 일어나자 하시더군요. 내심 조금 더 같이 있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조금 서운해 하려고 하는데 아줌마는 여기 근처에 이자카야 좋은 곳이 있는데 간단히 한 잔 더 괜찮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생각이 바뀔까봐 기분이 들떠서는 얼른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소주 맥주 대신 칵테일을 시켰죠. 맛이 깔끔하고 별로 쓰지 않다 생각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을 놓고 마시다 보니 갑자기 술이 확 취하게 됐고 조금만 더 마시면 필름이 끊길 만큼 취해버렸죠.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근처에 있는 이자카야로 갔습니다. 이자카야에서는 소주 맥주 대신 칵테일을 시켰죠. 맛이 깔끔하고 별로 쓰지 않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을 놓고 마셨습니다. 그렇게 마시니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취기가 몰려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량이 엄청 강한 편이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저보다 잘 마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아주머니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가야 할 것 같다고 아줌마를 계속해서 깨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취해버린 아주머니는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난감하더군요. 결국 저도 술이 너무 많이 취했어서 그랬던 건지 일단은 아줌마를 제가 사는 원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지금 다시 생각을 해봐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모를 정도인 걸 보면 아마 필름이 끊겨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가서 아줌마를 침대 위에 눕혀드리고 저는 곧바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하고 있으니 조금은 술에서 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해보니 아무리 그래도 다 큰 남자 집에 와서 자고 있다고 생각하니
야릿꾸릿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런 생각조차도 잠깐이었습니다. 감히 이게 무슨 생각이냐고 제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었고 개운하게 씻었으니 동네 목욕탕이나 가서 잠이나 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밖을 나가려고 했는데 아줌마가 이불을 덮지 않고 자고 계셔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있는데 아줌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저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너무 깜짝 놀라서 아줌마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는 술에 취하셔서 약간은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나한테 그동안 관심 있는 거 아니냐? 면서 내일 만날 때마다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본 거냐고 하더군요. 그리고 왜 나한테 매일 같이 연락하고 지금은 왜 나를 자취방으로 데려왔는지 물어보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다 큰 성인이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솔직해지자고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만나는 게 너희 엄마가 알까봐 걱정되는 거면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제 마음을 숨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느껴졌고 아줌마의 제안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와 저는 남들에게 비밀로 한 채로 연인 사이가 되어버려 평범한 연인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는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챙겨주고 만나는 건 좋은데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쿨하게 보내주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 좋은 건지 아닌지 긴가민가 했는데 저나 아줌마한테도 나쁠 게 없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비슷한 또래로 보인다고 해도 아줌마와 저는 나이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점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러던 중 아줌마와 같이 다른 연인들처럼 즐겁게 홍대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말을 걸어서 돌아봤더니 대학교 친구 2명이 내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니 친구들은 옆에 계신 분은 누구냐며 혹시 여자친구냐며 물어보길래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황한 걸 눈치채신 건지 아줌마가 먼저 여자친구는 아니고 아는 누나라고 말을 하셨죠. 그러자 눈치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방해가 안 된다면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듣고 이름만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줌마는 그러자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렇게 황당하게도 넷이서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같이 밥을 먹자 했는지 궁금했는데 식당에 들어가고 나서 그 이유를 바로 알겠더군요. 그 친구들은 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아는 누나라고 말했던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죠. 정말 무슨 끝말잇기를 하듯이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지더군요. 그래서 아줌마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관심을 끌 때도 되었는데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남자친구는 있으신지 어떻게 하면 그런 몸매를 유지할 수 있는지 같은 노골적인 질문을 하더군요. 친구들은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나든 교제를 하는 데는 문제없다고 말하면서 조금만 더 있자고 졸라대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나이 차이가 많다고 고민을 했던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논팽이 같은 친구들과 더는가